안녕하세요, 링입니다. 제가 지난주 불안감 에피소드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곧 내 생각이 되고 내가 된다 라는 비슷한 말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더더욱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좀 고치려고 하는 습관, 정말 좀 바꾸고 싶은 습관 중 하나가 이 핸드폰, 인터넷, 인터넷이라 한다면 인스타그램, 우리가 보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기사 등등 이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의 좀 건강한 관계가 좀 적당히 소비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싶더라고요.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소비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그저 가벼운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로 여겼어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재미로 보는 건데 심심해서 보는 건데 뭘 보든 내 맘이지. 이렇게 오직 오락용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유익하지 않은, 도움 안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며 낭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느낌?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릴스 같은 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보다가 딱 끄고 현실로 돌아오면 머릿속에 내가 여태까지 봐온 그런 영상들만 이렇게 짬뽕돼서 무슨 비빔밥처럼 다 섞여져서 머릿속에 맴도는 느낌.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죠. 딱 끄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나 이제 뭐 하기로 했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중간에 잠깐 릴스를 봤다. 릴스를 하나만 보고 끄겠어요? 하나 보다 보면 2개 보고 3개 보고 이렇게 연달아 보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는 거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막막해지니까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가고 헤어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톡식한 서클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아마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을 다뤘었을 거예요. 스크린 타임, 미루기병 등등 그때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 도파민 챌린지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창 갓생 챌린지, 도파민 줄이기 등등 붐이었죠. 그저 저도 그때 그런 열풍에 휩쓸려서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 그럼 도파민 챌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보니까 완전 익스트림하더라고요. 진짜 거의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노래 안 듣고 유튜브 안 보고 핸드폰에서 SNS 다 지워버리고 정말 좀 극단적인 루틴들로 이루어진 챌린지들이었어요. 그저 저도 그때 스크린 타임을 항상 측정하고 별의별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챌린지들도 열풍이 완전 식고 더 이상 도파민 얘기 많이 하지 않죠.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늘은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챌린지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시험 공부하듯 벼락치기를 해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좀 바꿔보는 습관?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저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이런 해로운 서클에서 좀 빠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왜 소비라는 단어를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튜버의 유튜브 영상을 본다. 구독하고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빠짐없이 챙겨본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왜 소비를 하냐? 결국 우리의 이런 클릭수가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고스란히 돈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봐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계좌에 잔고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소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닐까. 저 혼자만의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미디어를 건강하게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되도록 소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팬들과 소통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쌓으면서 응원하던 크리에이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그게 사람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솔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유대감들이 한 번에 무너지죠. 뭔가 내 시간이 빼앗긴 느낌, 배신당한 느낌 그런 거 들잖아요. 물론 본인의 자유지만 영상을 보고 안 보고 컨텐츠를 소비하건 말건 본인의 자유지만 이왕이면 좀 도움이 되는 좀 교육적인 컨텐츠 논란의 여지 그런 게 생기지 않을 만한 깔끔하고 담백한 컨텐츠 그런 걸 좀 우선적으로 소비하면 그런 위험에 좀 덜 노출되겠죠. 더불어 윤리적이지 못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그런 비슷한 논란이 생기는 사람의 컨텐츠는 되도록 좀 자제한다던가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이렇게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중에서 좀 약간 삐끗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최대한 그런 컨텐츠는 좀 멀리하고 딱히 유익하지 않은 내용임을 알면서도 오직 그런 재미와 흥미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 컨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바꾼 루틴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바로 소파에 꼬리내서 TV부터 켰어요. 참고로 저는 TV 채널이 안 나옵니다. TV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그런 건 다 나오지만 이제 TV 채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능, 연애 프로, 드라마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쪽 세상과 저는 이렇게 단절돼 있는 셈이에요. 그 대신 이제 유튜브가 그 자리를 대체해 주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저녁 먹자마자 TV부터 켜는 게 저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물론 누군가는 아니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TV 보면서 쉴 수 있지. 그게 뭐가 잘못됐나. 저도 그런 생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집 투어 영상을 본다. 하나만 봐도 피드를 새로 고침하면 집 관련된 영상만 수두룩하게 뜹니다. 하나만 봤다고. 이게 알고리즘의 역할인 거 알면서도 뜨잖아요? 또 다른 걸 또 누르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구독하는 유튜버가 많지 않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다 영어 유튜버들입니다. 해외 유튜버 혹은 영어 강사.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싹 개편을 했어요. 쓸데없는 알고리즘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오직 영어만 뜨게 떠도. 그렇게 바꿔서 이제 몇 년째 이렇게 살아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도 제가 다른 영상 뭐 여행 영상을 검색해서 하나만 봐도 그 다음부터는 피드가 그 여행 관련 영상만 이렇게 뜨다 보니까 내가 오늘 뭐만 보고 딱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꼭 운동을 하고 잡니다. 매일. 일주일에 5번은. 하다못해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운동이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11시까지 제가 시청하다가 졸려온 거예요, 이제. 11시면 자야 되는데. 근데 운동을 안 했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잘 텐데 저는 또 하고 자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 와중에 또 하고 잡니다. 하고 자면 1시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까지 하고 자려면 최소 8시 안에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몸이 퍼진 상태에서 TV 보다 보면은 일어나기가 싫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끊는 게. 그리고 요즘 영상들은 다 길어요. 길이가. 뭐 제가 구독하는 사람들의 영상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 15분. 긴 거는 거의 3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거 이제 한두 개만 봐도 시간이 훌쩍 가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오자마자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쇼파로 들어가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지금 한 3일째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청소라고 한다면 제가 아침에 실컷 어지르고 나간 거, 화장대, 옷 등등 설거지 마치자마자 청소를 합니다. 간단하게. 옷 널브러진 거, 화장대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바닥 살짝만 밀고 소파로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7시 넘죠. 그렇게 소파에 앉자마자 예전에는 TV를 켰다면 이제는 팟캐스트를 틀어놓는다던가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일단 보는 것부터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노트북을 켜죠. 팟캐스트 스크립트를 수정한다던가 또 제가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써놓은 글을 좀 다듬는다던가 다른 액티비티는 다 허용하되 TV는 안 켜는 거죠.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끄적거리다가 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솔직히 운동 귀찮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야 내가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시작합니다. 요즘 운동 루틴도 살짝 변화를 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항상 근력 위주로 이제 덤벨 들고 뭐 스쿼트, 런지 그런 거 했었는데 매일 하다가는 관절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홈트니까 혼자 하니까 내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자세를 잘 잡는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건가 할 때가 있어요. 이 자세가. 그리고 간혹 자세가 좀 흐트러지다 보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은 안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필라테스를 이제 넣었습니다. 홈 필라테스. 유튜브에 뭐 25분짜리, 30분짜리 있어요. 그래서 뭐 근력 3일, 필라테스 이틀 아니면 필라테스 3일, 근력 2일 이렇게 좀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점령당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예 메인에 뜨지 않게 하자.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누를 것도 없고 딱 내가 원하는 영상만 보고 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청 기록을 지웠어요. 하나 보고 나면 바로 지우고 하나 보고 나면 지우고 시청 기록을 다 지운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메인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게 통제력을 잃는다 라고 느낄 때쯤에는 시청 기록 저장을 끕니다. 아예 꺼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또 보고자 한 영상을 찾으려고 할 때 시청 기록을 보면 되는데 아예 저장을 안 해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해서 제가 이 기능을 항상 켜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는 시청 기록을 지운다던가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알고리즘에 이끌리는 행동을 보인다 싶을 때에는 이제 시청 기록 저장 자체를 끈다던가. 제가 앞서 말한 루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는 것보다 좀 듣는 활동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듣는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특히 뭐 스킨케어 할 때 항상 팟캐스트를 틀어놓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이 듣는 활동이 굉장히 뭐랄까 좀 신비감을 자극한다랄까? 우리가 보는 영상은 말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딱히 상상력 쪽에는 자극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듣는 활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청각에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중이 더 잘 되고 좀 더 빨려 들어가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일에 처했었나? 등등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제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소리가 좀 흡입력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시각보다는 청각이 집중하는 그런 활동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OTT 서비스를 몇 개나 구독하시나요? 저도 작년까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결제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구독을 해왔어요. 일단 광고 그런 게 안 뜨니까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청 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프리미엄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안 봐, 어떻게 안 보고 살아 이랬는데 보지 말라면 안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하는 게 처음부터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다 안 하면 말 그대로 있다 없으면 힘들어요. 좀 적응하기가. 그게 당연히 내 삶의 일부분, 내 루틴 중에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보다 안 보려면 어색해지죠. 그래서 저도 예전까지는 뭐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정도는 당연히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당연하진 않더라고요. 확실한 건 예전보다 좀 볼만한 컨텐츠들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살만해졌다는 거죠. 다행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 요금제가 나와서 좀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가 나왔다 하면은 그 달은 아마 구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막 릴레이로 매달 구독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보는 활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책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TV 대신 이 자리를 좀 독서 활동으로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독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책만 쏙 골라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독서 자체는 무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이 무해하다, 이롭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개개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각자 그 개인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더 짙게 담길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제가 못 모르고 독서라고 한다면 항상 자기계발 분야의 책만 훑어봤어요. 굳이 읽을 거면, 시간을 투자할 거면 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라든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든지 폭이 굉장히 좁았죠. 시야도 좁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자기계발 책들도 한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도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자 만든 척하면서 알고 보면은 본인의 경험담, 은근히 자의식이 과잉된 책들이나 또 영상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뻔한 말들, 피상적인 말들, 그럴싸한 표현만 가져다 쓴 책이라던가 또 너무 그런 전문가의 느낌을 뿜어내려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던가 진실성이 떨어지는 책이나 또 컨텐츠들이 많아서 그 분야는 제가 요즘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같았죠. 뭐 책을 꾸준히 읽어오던 사람이란 모를까 저는 안 읽다가 이제 읽으려고 또 하니까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읽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항상 서점이나 인터넷 들어가면 베스트셀러, 스타 작가 이런 부분부터 검색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진짜 뭘 궁금해하는 건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과학 분야 책을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와 거리가 멀죠. 근데 제가 왜 이 분야 책을 읽냐? 이런 분야는 책 아니면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제가 과학 분야를 이제 와서 뭐 전공을 할 것도 아니고 공부를 시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궁금한 건 또 많아요. 특히 뭐 뇌과학 쪽 이런 사람의 좀 신체와 관련된 부분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심리는 왜 생기는 건지 몸에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건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는 책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궁금증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확실히 내가 관심 있는 쪽을 파다 보니까 책이 잘 읽히더라고요. 읽다 보면 내가 정말 몰랐던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 몸의 일부인데도 명칭도 제대로 모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공부가 되죠. 물론 말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히 집중은 잘 돼요. 오늘 주제에 반복되는 컨셉이 이거죠. 결국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된다. 나의 가치관이 된다.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다가 제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유튜브 퀸입니다. 퀸. 유튜브를 달고 사는 친구. 매일 본다는 거죠. 매일. 당연히 이 친구는 항상 프리미엄을 결제해서 보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일상의 일부가 된 거죠.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밥 먹고 나서도 보고 자기 전까지 보고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유튜브 누구누구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떤 유튜브에 관련된 사건이라던가 이 친구는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도 유튜브를 보니까 아는 유튜버도 정말 많고 한 번에 또 이 친구랑 이제 밖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어깨를 치면서 야야야 저 사람 아니냐고 쟤 보여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예인인가? 이러고 그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튜브 누구누구래요. 내가 뭐 알 길이 있어야지. 워낙 많은 유튜버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굉장히 잘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할 때마다 저는 항상 누군지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항상 겪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다 느낀 게 정말 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뭐 휘발성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한 달 전에 뭐 봤는지 2달 전에 뭐 봤는지 기억 못하니까 휘발성이 있다는 생각에 이런 활동들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쌓이는 거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다 누적돼서 나중에는 정말 머릿속에 남는 게 내가 뭐 3일 전에 본 밈, 내가 뭐 이틀 전에 본 그 영상 그런 컨텐츠들과 관련된 생각만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도 우리가 길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은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나눠지기 마련인데 이 관심사를 공략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제는 좀 더 교육적이고 유익한 쪽에 관심사를 두고 나의 뇌를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이제 이끌리게 다시 재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론 오늘 내용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니 내가 재미로 보는데 그것까지 내가 컨트롤 해야 되나?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오늘 내용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막 예전처럼 이런 활동마저도 가볍게 여기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슬픈 기사 보고 나면 충격적인 기사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불안 얘기를 한 것도 그 에피소드에서 뉴스 미디어를 좀 적절히 소비하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한번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계속 끌리듯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컨텐츠들도 과도하게 소비하다 보면 나의 이런 생각도 장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냥 가볍게만 여길 수 없겠다라는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오늘 에피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전해드린 내용 토대로 또 같이 이렇게 루틴을 좀 바꿔가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주 좀 쉬다 올까 합니다. 짧은 휴식 겸 중간 휴식. 그래서 여러분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